첫 번째 발표자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정규학기 해외 파견 프로그램에 참여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김민지 학생입니다. 라바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학기 리투아니아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프로 혼자 여행러이자 프로 기록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2, 3학번 김민지라고 합니다. 일상을 여행처럼 여행을 일상처럼 오늘은 제가 경험한 교환학생의 낭만과 즐거움을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리투아니아에 간다고 하면 다들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게 어디야? 발트 3국 중 하나로서 EU 국가에 속해 있습니다. 물가도 한국과 비슷하거나 또는 저렴해서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라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리투아니아에서 찍은 사진들인데요. 여름에도 선선할 정도로 날씨가 정말 좋아서 되게 평화롭고 살기 좋은 도시구나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영어 환경에 일단 익숙해지기 위해서 일상 속에서 영어를 최대한 자주 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1학기를 유럽에서 보내는 장기 체류를 대비해서 챙겨야 되는 게 정말 많았는데요. 저는 미니 쿠커랑 미니 전기밥솥을 들고 갔는데 정말 잘 썼어요. 저는 교환학생 기간 동안에 목표 하나를 세웠는데요. 바로 매일을 즐기며 살자는 거였습니다. 교환학생 커뮤니티 활동인 ESN 프로그램에도 보드게임 데이, 가라오케 파티, 문화교류 행사, 그리고 동물보호소 봉사와 같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여러 나라의 학생들과 친해지고 또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거창한 일본어는 소소한 행복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쌓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눈 오는 날에는 도시 곳곳에 눈오리를 만들기도 했고요. 저기 보시는 제 손과 이 연어를 보시면 이건 1kg짜리 연어인데요. 무려 2만 원 밖에 안 해서 진짜 정말 마음껏 요리해먹고 인생 첫 마라톤에도 참여를 하고 도전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2개국 35개 도시를 여행했습니다. 특히 오로라를 처음 봤을 때는 정말 잊을 수가 없는데요. 이처럼 여행에서의 모든 순간순간이 제게는 정말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교환학생을 통해서 자신만의 이야기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뜻의 리투아니아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츄!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립대학 육성사업 단기 해외 파견 프로그램에 참여한 심리학과 차지연 학생이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학예 단기 파견 사례 발표자 심리학과 차지연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파노라마라는 곡 아시나요? 여기 나오는 이 가사처럼 이렇게 졸업을 할 순 없어. 내 버킷리스트는 다 이뤄야 해. 미래에 상담교사로서 다양한 아이들을 만날 저는 여전히 관점과 사고가 좁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는 여유롭고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와 자연을 좋아하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을 원했기 때문에 멜버른으로 지원하기로 고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4weeks 피트니스 프로그램과 듀얼리 클럽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는데요. 4weeks 프로그램에서 복싱 선생님과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요. 훌라 쳐보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네, 저는 쳐봤습니다. 훌라 댄스, 보물찾기, 멜버른 역사 듣기 등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고 생소하고도 특별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엉성한 영어로 서로 힘들게 대화를 하던 친구들과 그리고 예쁜 경관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호주라는 다문화 속에서 본연의 색이 다름이 아닌 개성으로서 존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연 나는 우리 사회라는 제안에서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운가? 이러한 질문이 제 관점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돼야 할 텐데, 올해는 돼야 할 텐데. 그렇지만 제가 다양한 연령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마주하며 실제로는 조금 돌아가도 그렇게 늦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우물 안에 머무는 개구리는 세상의 넓음과 다양함을 자신의 우물의 깊이를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국을 나가고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그렇게 새로운 사회를 보는 것이 단순히 외부 세계를 탐색하는 것을 넘어 나와 그리고 우리의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 저의 부모님과 부산대학교 다수의 직원분들 그리고 제 자신 여행 중에 도움을 주셨던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발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립대학 육성사업 해외봉사단에 참여한 기계공학부 박한영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해외봉사단에 대해서 소개하게 된 기계공학부 박한영입니다. 저는 올해 여름에 36기 해외봉사단의 아두이노 3D 팀의 봉사단원으로 태국에 다녀왔습니다. 해외봉사단 너무 재밌다고 대학생 때만 할 수 있는 경험이라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선 지금 왜 선배님들이 그렇게까지 추천했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활동 기간은 학기 중에 4주 동안 토요일, 일요일 8시간씩
사전 준비를 한 후 방학을 한 뒤에 평일에 8시간씩 준비를 하고 파견을 18일 동안 가게 됩니다. 자신의 장점과 강점을 어떤 자세와 열정을 보여주신다면 충분히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생각보다 수업에 집중력이 낮아서 팀원들과 밤에 회의를 해가지고 3D 모델링과 아두이노를 이용한 게임을 수업에 넣는 등 이렇게 유동적으로 수업 계획을 바꾸곤 하였습니다. 보통 수업을 하지 않는 모든 시간은 교육환경 개선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이 정말 체력적으로도 고되고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힘든데요. 처음에 사포질을 할 때는 내가 너무 섣부른 봉사심으로 지원한 게 아닌가라는 성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야간 작업도 하면서 다른 팀원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더 많이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고 나중에 벽화 하나가 완성됐을 때는 정말 뿌듯함을 이루어 말할 수 없습니다. 해외 봉사단은 정말 다양한 전공, 다양한 나이,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안 맞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18일 동안 외국에서 함께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맞춰나가면서 더 성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타지에서 문제도 직면하고 그리고 또 팀원들과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서 단단해지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눔입니다. 아이들에게 수업을 알려주면서 저도 배우고 아이들도 배우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시간이라는 걸 이번 해외 봉사단을 통해서 저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16박 18일 그리고 4개월의 준비 과정 동안 저는 저라는 사람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외 봉사단이 아니었으면 못 해봤을 활동들도 정말 많고 못 만났을 사람들도 정말 많았을 텐데 이 활동을 하면서 더 성장했고 더 많은 것을 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립대학 육성사업 해외 도전과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역사교육과 심예지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해외 도전과 체험 우수 참여자 발표를 맡은 어라이즈 하이브팀 대표 심예지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1월 달에 총 4가지 전공의 7명의 팀원을 모아서 어라이즈 하이브팀이라는 팀명으로 베트남 쯔엉쯔엉 중학교의 해도체 프로그램을 다녀왔습니다. 클레이로 전통탈 마그넷 만들기, 실내환경 디자인학과 전공을 살린 나만의 방 만들기 수업,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와 의료학과 전공을 융합한 업사이클링 티셔츠 커스텀과 같은 전공들을 융합한 그런 수업들을 만들어 봤는데요. 나만의 개성을 표현하면서 자아를 찾아갈 수 있는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봉사 현지 학교 연결을 시작했는데요. 메일 확인이 좀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이게 지원서는 지금 당장 내야 되고 학교 컨택은 안 되고 진짜 큰일이다 이런 와중에 그래 이게 해외 도전이었지. 그래 한번 도전해보자 해서 제가 직접 베트남으로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학교 연결이 잘 되었고 1차에 합격이 돼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11살에서 12살 베트남 중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해외 도전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진짜 사진을 보면 거의 1년이 조금 덜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름이 다 생생히 생각이 나고 너무너무 보고 싶고 너희 완전 지금 베트남 블랙핑크 아니냐면서 저희한테 이 대가 없는 사랑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해도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싸운 적이 없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해야지, 내가 먼저 할게 라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거구나를 느낄 수 있었고요.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리 설명회를 들으러 온 것부터 저는 여러분들이 반은 성공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프로그램들에 도전해 보시면서 대학생활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글로컬 대학의 어라이즈 글로컬 PBL 프로그램에 참여한 조경학과 천수경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종합교원 양성센터에서 올해 여름에 진행한 어라이즈 글로컬 PBL 프로그램에서 일본 세토우치시를 다녀온 조경학과 4학년 천수경입니다. 어라이즈 글로컬은 팀별로 지역의 문제를 찾고 글로벌의 사례를 보고 배워서 지역에 적용하는 자기주도형 문제 해결 프로그램입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고령 인구가 20%를 넘어서서 본격적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제가 생활하고 있는 밀양의 경우 올해 7월 인구가 10만 이하로 내려갔고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60대 이상인 도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선진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세토우치시는 밀양과 2005년부터 협력 관계를 맺은 도시이기도 하고
빈집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시청에 방문해서 빈집 폐건물 그리고 공안지에 대한 현황과 리모델링 사례에 대해 설명을 듣고 정책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중 하나의 사례가 우시마 테페모크라고 하는 곳은 폐업한 병원의 건물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했습니다. 기존의 건물 프레임을 남겨놓고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방하여 주민과 관광객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올리브원은 농장의 일부를 정원의 형태로 개방한 공간입니다. 고령 주민을 채용하는 등의 지역사회와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 결론을 내리고 삼문동 행정복지센터와 밀양시청을 재방문하여 공유하였습니다. 정책적 문제들에 대해 일본의 사례를 공유하거나 공공시설의 운영 방식 측면과 재원 운영 방식을 중심으로 완료했습니다. 밀양 역시 관광 자원과 관계 인구를 유도할 수 있는 이 자원들을 잘 엮는다면 일본처럼 빈집과 고령화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공간을 다시 연결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다시 연결하는 일이다. 지자체랑 지역의 대학교의 동방한 성장에 가능성을 보았고 더 나은 도시, 지역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이즈 사업의 글로벌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해외 창업 실습에 참여한 조선해양공학과 박순홍 학생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선해양공학과 학부생 박순홍입니다. 글로벌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로 실리콘밸리에 갔다 온 제 후기들, 그리고 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부산 외대 실리콘밸리의 창업 스타트업 네트워크 센터에다 입주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저희 부산대학교가 같이 4명을 함께 더해서 연합 실습으로 이렇게 가게 된 프로그램이고요. 각종 비용들이 모두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모든 활동을 지원해주는 건 또 처음 봤습니다. 이게 항공권부터 그 숙박, 사비는 거의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현직 사업가분들, 투자자분들, 변호사, 엔지니어분들부터 1:1 멘토링도 받고 네트워킹 행사들도 참여하고 그런 빅테크 기업들도 가보고 학교들 방문을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전 그들과 굉장히 교류를 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정말 자신의 꿈과 자신의 실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꿈을 선택한 이후에 돈은 없었습니다. 창업을 통해서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뿌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다른 팀들이 나에 대한 칭찬을 한마디 한 메시지조차도 캡처를 해서 나의 연봉 협상에 제출을 할 만큼 그걸 셀프 프로필이라고 하는데 자신이 프로파일링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굉장히 서로 끈끈하게 굉장히 서로 으쌰으쌰해서 열심히 하는 성과를 내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정말 말 그대로 이 기업들의 왕국을 지어놨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지도에서 아무데나 다트를 던져도 거기에 그중 하나는 무조건 있습니다. 정말 내 상상 이상이구나, 훨씬 더 거대한 세상이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창업 아이템들을 멘토링과 피드백을 바탕으로 또 거쳐나간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리고 네트워킹의 중요성을 사실 굉장히 좀 크게 느꼈는데요. 어떻게 애플이나 구글, 엔비디아, 인텔 같은 기업들을 다 갈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CBMC라는 크리스찬 비즈니스맨, 여기 교회에서 만나뵌 분들이 그 기업의 현직 직원분이셨습니다. 정말 쉽게 얻을 수 있는, 사실 모두 네트워크의 힘이거든요. 이렇게 기회들은 모두 사람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